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 수십만 원짜리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 하는 숙박검진까지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네, 그런데 이 비싼 검진일수록 방사선 피폭량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종합검진으로 병 찾으려다가 오히려 병 얻는다는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 종합건강검진이라는 게 현재는 아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네. 그런데 이 병원마다 이 종합검진을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이 소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요,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프로그램 190개를 분석했는데요. 기본 종합검진은 피폭량이 평균 0.3mSv인데 반해서 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만든 암정밀 검진 패키지는 방사선 피폭량이 11, 여기에 심혈관 질환 검사를 추가한 프리미엄 검사는 18,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숙박검진은 24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 고가의 검진 패키지일수록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겁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이 한 사람이 보통 1년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 피폭량을 보통 이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프리미엄 검진을 했다고 치면 피폭량이 18, 18이니까 6년 동안 자연 피폭될 검진 하루 만에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네. 게다가 이 병원별 이 방사선 피폭량 차이도 커서요. 똑같은 숙박검진이라고 해도 병원마다 최소 14에서 최대 30으로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가 검진 패키지일수록 이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나는 건 왜 그럽니까? 이 바로 의료용 방사선 이 컴퓨터 단층 촬영, 바로 CT 때문인데요. 예. 이 CT의 장점은 이 고선량 이 방사선 투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나 이 초음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영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 검진 패키지일수록 CT 검사를 많이 집어넣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이 CT 검사가 기본 검진은 거의 없는 데에 반해서 암정밀 검진은 평균 한두 개, 프리미엄 검진은 두세 개, 숙박 검진은 세네 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가 패키지 검진의 대가로 방사선 피폭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CT 이 촬영 부위별로 방사선 피폭량을 살펴보면요. 폐암을 발견하기 위해 찍는 이 저선량 이 펫CT는 피폭량이 1.1로 낮은 편인데 반해서 배안을 들여다보는 복부 CT는 10, 전신암 검사로 불리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펫CT는 14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펫CT가 포함된 이 검진 패키지의 경우에는요, 전신에 이 숨어있는 작은 암까지 찾아준다며 이 검진 상담받으러 온 고객들을 유혹하지만 상당한 방사선 피폭량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수치를 들어보니까 정말 고가의 검진일수록 피폭량이 높아지는데 이게 또 당장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선에 의해 나타나는 건강 이상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오랜 시간 지나야 나타나는데 그나마 이 백혈병이나 갑상선암이 한 수년 정도, 한 7, 8년이 지나서 나타나고 그 외의 암들은 더 늦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방사선과 암 발생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네. 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이 펫CT 한 번에 해당되는 13mSv에 노출되면 10만 명당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이 펫CT 찍은 사람 1000명당 많게는 3명꼴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뭐 결코 적은 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 암 환자 가운데 1.5 내지 한 2% 정도는 이런 의료 방사선 때문에 생긴 암 환자라고 추정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검사는 해야 되겠고, 또 피폭은 또 피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CT를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암이 의심되거나 뭐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해야 하거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받는 종합검진에서 무턱대고 CT 촬영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선량 펫CT를 제외하곤 대부분 CT 검사는 조기 검진의 이득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을 줄이려면 패키지에 포함된 CT 촬영이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와 상의를 해보고 다른 검사로 대체 가능한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부 쪽 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부 CT를 찍는 게 아니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수상쩍은 게 있을 때 다음 단계로 CT를 찍어보는 게 합리적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CT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방사선 피폭량을 물어봐야 하고요.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받는 이 종합검진인 만큼 의료용 방사선 CT 검사에 대한 득과 실을 먼저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특히 병원 수입을 위해 검진 패키지 형태로 이 피폭량이 높은 CT 검사를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서 일률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반팔도 어색하지 않답니다. 때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나쁘다고 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